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동덕여대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뭐 남녀공학에 반대를 한다고 남학생들하고 수업 같이 듣기 싫다고 저런 짓을 해버렸습니다. 인터넷 커뮤에 뇌가 절여져가지고 진짜 현실 분간을 못하는 거죠. 자, 최근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논란이 커지자 이제는 사건 최초 발생하고 며칠이 지나면서 주요 언론들에서도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대부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비판적이죠. 안 좋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강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처음에 강도 높은 비판글을 빠르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벌써 이제 좀 짬밥이 꽤나 쌓인 시사 유튜버인데, 단연차 유튜버인데 이런 거 빨리 다루면은 조회수 대박이 날만하다는 거를 왜 몰랐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조회수 대박이 많이 났죠. 하고 유튜버들도. 자, 그런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는 그러면은 이 주제를 비판글을 그렇게 빠르게 여론이 제대로 확립되기 전에도 빠르게 소신껏 비판을 했었는데, 영상은 그러면은 왜 일부러 안 다뤘느냐? 제가 여러분들 남들보다 이런 이슈들을 일찍 다루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만한 약간 좀 그런 남성적인 논조에 입각해서 공론화를 시도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러니까 노란 딱지를 받고 규제를 받고 조회수 노출도 탄압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다룬 거예요. 심지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진작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알고 있다,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커뮤니티 글로 써가지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하기는 했지만, 정보 전달도 했지만, 영상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올리고 공론화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렸던 겁니다. 조회수를 빨리 쓸어 담을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인권 문제라든지 젊은 우파 성향의 어떤 이런 목소리들, 뚜렷한 이런 좀 강한 목소리들을 우리 사회에서 1세대 유튜버로 좀 일찍부터 내어왔다라는 그 죄 하나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당했던 이런 인위적인 손길들이 정말로 끝도 없이 많습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도와주는 놈 하나 없던데 안타깝죠. 뭐 이 정도로 넘어가자고요. 넋두리에서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입니다. 자, 동덕여대 난동 사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수많은 비슷비슷한 광경의 사진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동덕여대 사건들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거 보면 어때요?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인가요? 아니죠. 개판이죠. 학교 바닥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라카 스프레이로, 그러니까 동덕여대 사람들이 라카 스프레이로 광범위한 면적에 낙서를 하고 도배를 한 게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자,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는 않는다. 뭐 대단한 기계입니다. 그죠? 뭐 종이에 쓴 글자들은 그나마 양반이에요. 종이는 떼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거는 낙서들이죠. 학교, 교내, 도로에 스프레이를 도배를 한다든지, 심지어 건물에, 건축물에 도배를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건물의 외벽에, 실내에, 또 대리석 인테리어나 내장재, 바닥재에다가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청소하면은 그래도 좀 물 청소로 어느 정도 잘 지워지기라도 하는 수성 스프레이를 쓰면은 그나마 나았을 텐데, 무식하게 유성 스프레이를 그대로 도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전문적인 청소업체를 불러다가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원상복구 비용, 그 인건비,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들은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흔히 기억을 하듯이 초등학생들이 아파트 외벽 같은 곳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조그만하게 뭐 철수는 바보, 영희 사랑해 뭐 이런 거 낙서하는 거, 남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글씨들, 비 내리면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글씨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이거는 여러분들 범죄 행위예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학교 재단의 사유재산을 침해를 한 겁니다. 기물 파손을 했고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학교 재단이 학교 교정을 그 학사 학기를 운영해 나가는데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기물 파손, 명백한 범죄 행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장하는 측에 따라서 뭐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때요? 피해 규모가 대략 20억 원에서 50억 원대를 넘어간다라고 하죠. 이제 와가지고 현실로 돈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둘 정신이 들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는데, 남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그런 게 여러분들 과연 되겠습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취업 박람회 관련된 현장에도 난리를 피우고, 그 대학생들 취업하라고 나온 기업 관계자들에게까지도 남자라고 아저씨들 왔다고 깽판을 치는 바람에
기업 관계자들이 지금 한숨을 쉬면서 혀를 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누구 손해예요? 이런 짓을 하면. 결국 학생 본인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졸업생들이나 취준생들 그리고 소수의 죄 없는 학생들만 그러니까 죄 없는 학생들도 있기는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들에게만 고생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지금 졸업이 임박한 사람들, 뭐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졸업한 지 몇 년 안 된 그런 졸업생들. 엄청난 고생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외부의 청소 전문 그런 업체들, 보수 업체들이 추정한 피해액이 뭐 업체마다 좀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습니다만 대략 20억 원에서 50억 원대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과장된 거 아니냐 하실 텐데 놀랍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전에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게 복구 비용이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성 라카 스프레이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그 불규칙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겠어요? 구멍이 뚫려있고 그 돌들이 그러니까 매끈매끈 유리가 아니죠. 불규칙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불규칙한 일반적인 건축물의 외벽 표면에 도로에 조각상에다가 이 라카 스프레이를 뿌려버리면은 이게 100% 완벽하게 원상 복구가 안 됩니다. 안쪽에 있는 것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닦아낼 수가 없어요. 깊숙한 곳에 침투한 그런 도료들을.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용 대리석이라든지 고급 석재로 된 어떤 건축 자재라든지 대학교들 건물 좋게 짓죠. 건물 패널 자체를 그러니까 통째로 그 석재를 교체하고 뜯어내야 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이 급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구 사업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거기 회사가 들어와야 되죠. 노동자들이 들어가죠. 재료값에 공사 비용에 인건비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몇 달 내내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비용 이제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학생들 니들이 해야지. 그리고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냥 빡빡 문질러서 이거를 지운다라고 해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불규칙한 표면과 재질의 일반 건축물의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면은 그게 원상 복구가 안 된다니까요. 깊숙한 곳에 침투해 들어간 그 도료들 자국들은 그대로 거뭇거뭇하게 빨갛게 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대충 티가 좀 덜 나는 정도까지 지우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닌 게 스프레이로 낙서를 휘갈길 때는 기분 좋았겠죠. 라카 한 통으로도 엄청난 낙서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울 때는 전문적인 청소 약품을 20통을 들이부어도 20통을 들이부어도 그게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플라스틱 같은 매끈한 표면에 개인 물건에 유성 매직으로 글자를 좀 썼다가 아세톤 뿌리면 지워지는 그거하고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뿌려버리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이거 라카를 지우는 게 장난 아니라고 설명하는 전문적인 청소업체 유튜브들이 지금 이렇게 막 신이 났습니다. 이 주제를 전부 다 지금 다수 다루고 있거든요. 그 청소 전문 인력들을 불러다가 들어가는 인력에 약품을 들이붓는 비용의 재료비에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뜯어내고 이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눈덩이처럼 늘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전문 유튜브 채널들도 지금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경악을 하고 있다니까.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대학교 붉은 벽돌, 건물 외벽에 글자 몇 개 지우는 것도 그거 장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해외에도 보시면은 프로 시위꾼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바탕 소란을 떨 때 떨더라도 나중에 물 청소가 용이하게끔 수성 스프레이로 낙서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압수를 뿌리고 약품을 부었을 때 저게 잘 지워져요. 그러니까 책임이 적어지고 원상 복구가 쉬워지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가 났을 때 건물에 뭐 계란을 던지고 이러더라도 그게 이제 원상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덕여대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순간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유성 스프레이가 수성 스프레이보다 가격이 조금 더 싸다는 이유로 이런 규모로 유성 스프레이를 도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욕설과 비속어를 난장판을 벌이면서. 동덕여대 그러니까 지금 사건 현장 벌어진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저거 어떻게 지울 건데. 니들이 학기 끝날 때까지 달라붙어도 저거 하나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규모를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들. 저거 어떻게 지울 거냐고. 안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보니까 드론으로 촬영된 사건 현장의 모습 사진들도 막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찾아보시면은 낙서를 도배한 규모가 진짜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면적에도 낙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애꿎은 장애인 주차칸에도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낙서를 휘갈겨 놨는데 결국 여러분들 저런 거 싹 다 도색 새로 하고 업체 불러가지고 그림 새로 그려야 되겠죠? 지들이 저거 하진 못할 거 아니야, 작업을. 원상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기도 보이네요. 건물 외벽에도 대놓고 저렇게 빨간 글씨 써놓은 거. 저거 석재 통째로 이제 패널 교체해야 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사건 현장에 저 광기 어린 규모를 한번 보세요. 군중심리 광기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군중심리 광기가 왜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교통안전을 위해서 깔아놓는 열선도로에도 낙서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게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열선이 깔려 있다라고 하던데 저 도로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반 도로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면 실제로 동덕여대에 그러니까 이 빙판길 사고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작년자 뉴스 이런 거를 보면은 불과 한 1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열선 사업을 진짜로 했었다라고 합니다. 열선 사업을 했어요. 도로 열선. 도로 밑에 열선을 까는 건데 열선 도로는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이게 1m 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진 자료는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더 많은 자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글링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는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죠. 인터넷 커뮤에 있는 그 수많은 요초 사이트들의 뇌가 절여져 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이성과 사고가 마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살다 보면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도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죠. 또 진상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가급적 행동을 조심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저지른 행동 뒤에는 책임과 결과라는 게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쟤들은 집단의식 군중심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미 생각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죠. 사건 초반에 그러니까 자기들 제때 진정시키려고 찾아왔던 자기 학교,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뭐 했어요? 저것들이 둘러싸가지고 떽떽거리고 조롱과 비웃음을 퍼부었죠.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자, 또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처음에는 여대생들이 상대니까 좋게 진정시키려고 했던 경찰관들에게도 저것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차마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인터넷 커뮤 여초 사이트 은어를 써가면서 인터넷 용어를 써가면서 경찰관들 아저씨들에게도 조롱과 폐악질을 부려댔어요. 네가 임신해라 이러면서.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그게? 혼자였으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저런 짓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군중심리에 휩쓸려가지고 또 거기서 한번 고함 지르면 속이 후련하고 남들이 자기를 좀 박력 있게 봐주죠. 영웅심리에 취해가지고 그 당장의 분위기에 저것들이 어떻다? 휩쓸렸다라는 겁니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우파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도 코드도 다양하지만 우파 유튜버들이 항상 조심하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군중심리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를 조심하라고 그 얘기를 항상 골백번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 다른 학생들한테도 저것들이 어땠다라고 해요. 수업 불참하라고 강요하고 눈치를 줬다고 하죠. 그리고 찬반 투표를 할 때도 뭐 민주적으로 제대로 뭐 비밀 투표의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까? 아니죠. 공개적인 장소에 모여가지고 손 들라 이래가지고 거수 투표를 했다라고 하죠. 하는 짓이 완전히 북한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누가 심지어 막 이렇게 그 동덕여대 관련 어떤 에타라고 하나요? 요즘 그런 대학 커뮤니티 보면은 저런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도 애들이 모르고 있어요.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수업 참석하고 이러면은 제대로 투쟁이 되겠냐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위험한 그쪽 좌파 성향 사람들의 논리가 나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지 않냐고 위험천만한 소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를 언급을 합니까? 학교가 독재를 한다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 않나. 세상에 독재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민주동덕인의 그딴 소리가 여기서 왜 튀어나옵니까? 그러면서 이게 민주주의예요? 지들 총하게 그 소수의 그러니까 골수분자들 자기들에게 거역하는 거는 지들도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죠. 민주주의라면서 표현의 자유라면서 자기들한테 반하는 의견과 생각을 가진 소수의 학생들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 위력에 의해서 위압적인 분위기로 너를 왕따시키겠다. 감히 네가 우리랑 어긋나려고 하냐. 외압을 넣어가지고 그들에게도 의견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의 통일을.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도 인터넷을 보면 실제로 있었는데 말이에요. 난감하다고. 자기들은 수업 듣고 싶다고 했던 애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그 집단의 분위기, 선후배들의 어떤 그 위계질서 이런 거를 거역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개인은. 어디서 그러니까 민주동덕인의 이딴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거수투표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눈치 주면서 손들라고. 애초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학교가 공학 논의는 왜 했겠어요?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 학교의 경쟁률이라든지 입결이 떨어지잖아. 10년, 15년, 20년 전보다.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그렇잖아요. 15년, 20년 전보다 입결이 떨어지고 있잖아.
40대, 50대 어른들보다 인구수가 우리 30대는 어떻습니까? 30대 인구가 더 적죠? 그리고 또 30대보다도 인구가 더 적은 게 누굽니까? 바로 20대 초중반 애들 아닙니까?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출산율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측에도 생각이 있고 재단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으니까 남녀 공학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령 추진한다라고 해도 그거는 학교 재단 운영진 측이 자기들의 어떤 책임과 선택과 결과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죠. 학생들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반대를 한다고 쳐도 왜 학교 기물을 파손을 합니까? 건축물을 파손을 왜 해요? 그리고 난리를 치면서 라카 스프레이로 도배를 하고 폭력적인 시위, 교수님들까지 그 사건 현장 이거 진정시키러 나온 교수님들에게까지 조롱과 비속어를 퍼붓고 폭력적인 시위, 위력에 의한 학교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왜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미 언론사 인터뷰를 저도 수십 개를 찾아봤어요. 변호사들이 얘기를 한다니까 법적으로 이거 학교 재단에서 문제 삼기 시작하면은 책임을 물을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말이에요. 이래놓고 과연 책임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겠습니까? 형사 문제 당연히 된다라고 하죠. 형사상 문제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민사상 책임도 묻게 될 텐데 민형사상 문제가 된다면은 사실상 그게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지들이 외쳐오기는 했지만 자기들이 무슨 책임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학교 그 한 학기 이거 등록금도 못 내는 것들이 평소 그렇게 얕잡아 보던 저것들의 아버지들이 결국은 다 책임지고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뼈 빠지게 회사 다니고 장사하면서 늙은 부모님들이 모아온 노후 자금을 털어가지고 저거를 물어주는 게 다라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며 큰 소리 치던 그들이 결국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정작 문제가 생기면 숨는 거는 바로 그 부모님의 방패막 아닙니까? 그리고 쟤네들이 라카 스프레이로 저렇게 도배하고 쓰레기를 여기저기 종이를 덕지덕지 붙이고 이러면은 그거 청소는 누가 해요? 지들이 할까? 아니죠.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이모님들, 그 여성 노동자들이 또 다 그거 치우지 않겠습니까? 월급은 똑같이 받아가는데 평소보다 일이 늘겠죠, 그분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광기가 잘못된 걸까요? 그죠?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근로 환경을 탄압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학교 재단이 아니라 학교는 일자리를 준 거고 얘네들이 일거리를 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거리를 싸지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저런 애들이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천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애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라서 불리하다. 우리는 어린 학생이 아니다. 우리도 어른이다. 성인이다. 근데 그게 과연 본인들에게 유리한 워딩이 맞을까요? 본인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든든한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디딤돌 밑바닥이 있었고 니들은 그 위에서 응석바지 어리대 마냥 춤을 추고 있었다니까 그 유리 디딤돌 위에서.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 밑에 얼마나 수많은 특혜와 어떤 사회적으로 오냐 오냐 봐주던 거 여자라서 봐주고 학생이라서 봐주고 얼마나 그게 온정적인 문화가 있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디딤돌 밑바닥이니까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혜택에 특혜에 온실속 화초로 오랜 세월 뇌가 절여진 애들은 평등을 차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종 현실관념을 온실속 화초들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실관념을 상실하게 되죠. 우리에게 여성스러움을 강요하지 마라. 어린 학생 취급하지 마라. 근데 글쎄요. 그게 니들한테 과연 좋을 것 같냐고. 유리할 것 같아 그게? 뒷감당할 자신 있어? 20살 넘었다고 진짜로 니들이 어른이고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이 들고 살 떨리는 건지 알아? 월 몇백만 원씩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감히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는 상상도 못 한다니까. 애초에 이 상황을 진짜 본인들의 능력으로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을 텐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 유튜브나 언론들은 뭐 폭력 시위, 낙서 이제 이런 행위들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사회 시사평론의 내공과 짬밥이 꽤나 있는 단연차 유튜버죠. 저는 문제의 핵심을 늘 깊이 짚어드린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폭력 시위는 그렇다고 쳐요.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저는 사실 이번 논란에서 그러니까 저 동덕여대 학생들이 주장하는 그런 논란의 핵심도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해요. 쟤네들이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쟤들은 어떤 여대 프리미엄이 없어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일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고만고만 어설픈 대학들이라면은 여대가 뭔가 좀 특색이 있고 이미지가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죠. 실제로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가까운 과거에는 여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환상이 있었고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여대 프리미엄이 존재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뭔가 좀 지적이고 정숙한 이미지, 조신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 교양 넘치는 이미지.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남자들 집안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왕 같은 값이면은 여대 출신이라고 했을 때 뭔가 결혼 상대로 더 훌륭할 것 같은 거. 남편을 위해서 내조도 잘하면서 자식 교육까지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주던 시절이 과거에 한때 잠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러면은 누가 그걸 만든 거죠? 하늘에서 외계인이 와가지고 뚝 하고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줬나? 아니죠. 그거는 바로 그때 당시에 어머니 세대들, 이모님 세대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간 여대의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2024년 현재 뭐 사실 24년이 아니라 한 2010년대 이후로 이미 이런 이미지는 만들어졌습니다만 반대로 오늘날 그러면은 여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이죠. 안 좋잖아. 여대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면은 이런 거를 누가 만들었을 것 같냐고. 옛날에 좋은 이미지는 어머니 이모 세대가 만들었고 지금 나쁜 이미지는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현 세대 너희들이 만든 거라니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 젊은 20대 초반 그 여대생들 니들 위로 몇 년 위로 한 10년 위에까지도 애들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정신머리 나사 빠진 애들이 많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20대 그 어리고 가장 꽃다운 나이에도 그런 잘못된 사상의 이념에 물든 애들이 솔직히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치가 가장 높은 그 순간에. 단순히 남초 사이트 사람들의 편협한 비아냥거림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인증하고 가입해야 되는 블라인드라는 곳이 있죠. 그런 사이트 같은 곳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많은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들이 있고 인사 담당자들이 있고 제 친구들과 선후배들 중에도 실제로 국내 어떤 주요 기업들, 중견 기업들에서 나름대로 이제 중간 관리직으로 올라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근데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들, 인사 담당자들이 뭐라고 해요? 여대 출신을 점점 기피한다라고 하죠. 자꾸 논란과 문제의 여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동덕여대, 이번에 동덕여대 사건은 당연히 더욱더 안 좋게 봅니다. 남학생들이랑 같이 고작 수업을 듣는 것조차도 싫다고 저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난리를 칠 정도인데 회사에 들어와서 서로 그러면은 비즈니스 의견 충돌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조합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저기에서 억울한 어떤 피해, 그러니까 억울한 학생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굳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고를 칠 확률이 높은 위험 요소를 안고 기업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람을 쓸 필요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아닌 학생들,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수두룩백백한데 명문대 나온 애들도 지금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취직을 못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여대 출신 사람들을 리스크 안고 뽑을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동덕여대 사건이 없을 때도 이미 이런 여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었던 게 기업가의 인사업계의 현실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아예 거기다가 쐐기를 갖다 박았다라는 거예요. 못질을 했다고. 대못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에서 남자들이 그래서 늘 지적해온 게 그 말입니다. 이게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라고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죠.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대가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뼈저린 교훈을 한번 얻어봐야 어른 사회가 어떤지 바깥 사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눈을 뜨게 될 겁니다. 한남이라고 거리면서 뭐 200충 300충이라고 거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지만 이제 살아보면 알죠. 불과. 얼마나 그 몇백만 원 벌고 사는 거 스스로의 어떤 선택과 인생을 책임지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건가 말입니다. 본인들이 저질렀던 행동과 대가에 대해서 책임을 물고 뼈저린 교훈을 얻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